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 한 끼, 이문수 신부님과 함께하는 맛있는 토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오늘 이 자리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제9회 통일교육주간의 일환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대한민국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고민도 많고 힘겨운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 고민을 함께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쉽긴 합니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줌을 통해서 많은 청년 여러분들께서 함께 신청을 해주셔서 이 자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손을 좀 흔들어 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힘찬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또 다양한 얘기를 이문수 신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멘토 여러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청년 멘토로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먼저 청년 밥상 문간의 밥집 사장님이시자 천주교 글라레 선교 수도회 신부님이시죠.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신부님 먼저 자리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대표로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예진 학생과 뮤지컬 배우 조준 씨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약간 긴장하신 얼굴이에요. 대기실에선 정말 즐거우셨는데. 네, 막상 이렇게 무대에 서니까 많이 떨리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저희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현장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인원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신부님께서 직접.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문수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최혜진 학생 소개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 21살 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후배예요. 네. 조준 씨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이자 성악가, 가수로 활동 중인 하이브리드 싱어 29살 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9 청년. 네, 목소리가 남다르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신부님 어떠셔요? 이렇게 물론 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고 만나고 계시지만 한 무대에서 청년들과 앉아 계시니까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이렇게 파릇파릇한 두 분을 보니까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히려 신부님과 제가 그 에너지를 좀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싱그럽습니다. 어떠세요, 신부님?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알아보시죠? 일단 뭐 주변의 지인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평소에 식당에 오셨던 그 단골 고객분들께서 방송 잘 봤다고 인사해 주셔서 그런 게 좀 새로운 변화고, 그다음에 또 손님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방송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인기를 실감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떠세요? 지금 최혜진 씨하고 조준 씨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이문수 신부님 말씀 얘기 많이 듣나요? 네, 제가 평소에 SNS를 좀 즐겨하는 편인데 네. SNS를 보면 청년밥상 문관가 그리고 신부님이 굉장히 힙하신 분과 공간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직접 김치찌개를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이 있었고 줄도 굉장히 길었어갖고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어봤어요? 네네네. 언제? 저번 주에 가서 먹어봤거든요. 네. 진짜 정말 최고입니다. 토크쇼 때문에 급하게 갔다 온 거죠?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맛있게 드셨네요. 네, 조준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뵈니까. 아마도 우리 청년들은 뮤지컬 배우 조준은 몰라도 이문수 신부님은 알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저는- 마음이 쓰리지? 앞으로는 우리 조주님이 훨씬 더 유명해지실 거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준희 씨 저하고 같이 화이팅해요. 화이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부님 사실 그 이 자리 섭외 받고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주간의 행사에 초대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일단은 되게 영광스러운 마음이었고요. 또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기 교육원 원장님께서 이제 평화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신 걸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평평할 평에 이제 화할 화자를 쓰게 되는데 그 화자가 이제 벼 화자에다 입구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 평화의 의미가 우리가 공평하게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게 바로 평화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밥이라는 것이 그런 또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어 먹기만 해도 어쩌면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이 성큼 또 다가올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네요. 정말 식구라는 의미도 먹는 걸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되고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 같이 식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신부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이 무대와 굉장히 잘 의미가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저희 하는 식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나저나 저희 제작진도 이 무대 준비하면서 식사를 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배부르게 드셨는데 12,000원이 나왔대요. 네 분이서. 예. 그래도 저는 10,000원이 넘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셨다 항상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3,000원인 거잖아요. 한 끼에. 네. 사실 학생들에게 3,000원은 어때요? 그 브랜드 커피 아메리카노가 4,100원인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네. 3,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긴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3,000원 뭐 어떤 분에게는 또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3,000원으로 밥 한 끼를 해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질 좋은 또 양 많은 음식으로 어떻게 3,000원이면 사실 비용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뭐 사실 저희가 뭐 수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사실 우리가 밥 먹는 게 기본이니까 뭐 굶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밥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뭐 가격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렇게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남는 게 없지 않을까. 네, 뭐 그 3,000원으로는 사실 적자지만 네. 그래도 또 좋은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식당에 오는 청년분들이 그래도 우리를 응원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건 그건 거죠. 누구나 청년이라면 가서 먹을 수 있는 건가? 내 주머니에 6,000원이 있다 해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건가? 네, 저희는 남녀노소 다 오실 수 있어요. 뭐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라고 해서 청년분들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청년분들도 편안하게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밥이라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예. 정말 배가 고파서 오시는 분들 외에도 채워가고 싶은 분들, 희망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실 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떠날 때는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떠나시길 바라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한 끼 뭐 식사를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 그냥 또 가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 한 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저는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증명을 하지 않아도 그럼요, 네. 예.
그런 거를 저는 청년분들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수많은 식당 중에 하나인데 뭐 좀 더 가격이 저렴하고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다라는 이런 정도만 생각할 수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희망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가서 한 끼 식사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조준 씨 같은 경우에는 29이면 9수에 힘들다 이럴 텐데 이럴 때 그렇게 한 끼 식사 먹고 나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매일 가서 먹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사실 3,000원이면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라서 자주 가서 먹기도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정도입니다. 네, 너무 위로가 되는 그런 밥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조준 배우님이 자주 가시는 동네에다가 또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함께 얘기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으실까요, 신부님? 좀 이렇게 때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속한 수도회에서 우리가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봤으면 좋겠다. 뭘 하면 좋을까 좀 이렇게 찾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안타까운 그런 소식, 이제 고시원에서 한 청년의 그런 굶주림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되면서 그 뉴스를 보셨던 수녀님께서 그냥 청년들이 그냥 이런저런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저희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신부님네 수도원에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좀 운영하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저희도 너무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제 공감을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뉴스를 보면서 다 같이 마음 아파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그냥 밥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지만 그 아픔을 좀 상쇄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움을 주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혜진 씨 어떠세요? 신부님 20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되게 바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예, 뭐 바른 청년이었는데요. 그냥 똑같이 놀기 좋아하고, 예,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좀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표정도 늘 이렇게 눈빛도 날카롭고, 예, 뭐 그랬던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또 그때 저는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마음도 좀 여유가 없어지고, 네. 예, 그래서 좀 사실은 좀 시니컬한 그런 20대 초반을 보냈었죠. 예. 삼수까지 하셨고 예. 네. 콕 집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때. 예. 그리고 대학 때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쎄 지금 대학생분들을 보면 와 저는 사실 대단하다 놀라게 되는데 저는 이제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고 대학을 가서 그런지 대학교 가서는 정말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 같은 동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업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에서 이렇게 뭐 소주나 막걸리도 마시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학점이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학사 경고를 받아가지고 투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원고, 투고, 뭐 쓰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네. 예, 뭐 그랬었죠. 그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아니, 투고까지 갔으면 그 학교 보통 그만두지 않나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한 2, 3주 다니는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건 쓰리고 각이다. 네. 그래서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예. 군대도 가야 했기 때문에 또. 네. 네. 그리고 운동도 잘하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운동을 잘했던 거라기보다는 이제 뭐 좋아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제 미식축구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식축구 동아리에 들어서 운동도 같이 하고 또 사실 대학에 가서는 전공과 무관하게 저는 좀 이제 만화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화 동아리에 들어서 같이 이제 만화책도 많이 보고 그림 그리기 연습도 하고 그렇게 그냥 공부 빼고는 다른 건 다 하면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우리 대학생분들은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의 제가 대학생이 된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 공감을 더 잘 하시지 않을까. 뭐가 아픈지.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많이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이게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은 우리 때랑은 좀 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어려움들을 느끼는지 이제 많이 들으려고 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고맙기도 하고 또 들으면 또 좀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 20대를 보내셨던 이문수 신부님의 모습을 듣고 나면 좀 더 편안하게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두 분께 그런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내 고민이 이런 건데 좀 풀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제 얘기부터 잠시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성악과에서 클래식을 공부를 했고 어휴, 뮤지컬 네. 배우가 되고 싶어서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요. 네. 신부님께서도 삼수 끝에 명문대에 입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명문대. 네, 그때 안정된 길이 아닌 사제의 길을 택했을 때 주변에 만류는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대 학생이 명문대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뭐 네. 저희 동문들도 지켜보실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은 못 하겠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서 이제 사제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런 결심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어머니 때문에 저희 가족이 전부 성당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너무 마음도 아팠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랬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스톤에 그러고도 이제 그 마음이 잘 꺾이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도 제가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서니까 그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후에 또 이제 집에 전화를 했을 때 어머니는 2년 동안 이제 제 전화를 외면하셨었죠. 그래서 통화하지 못하고 그게 참 불효자죠. 저희는 다 불효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사제의 길을 걷게 된 건 하고 싶었던 의지 혹은 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준희 씨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부님.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저의 그런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 나의 길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니까 그거를 누가 대신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준 배우님도 지금 어쩌면 부모님들의 그런 걱정을 안고 그 길을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오히려 그 길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모님께서는 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길을 택하길 바라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노래를 할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네. 부모님 두 분 다 학자셔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입시 상담을 하는데 네. 제가 가고 싶은 학과가 없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 네. 그런 생각에 내가 잘하는 것을 찾자 그렇게 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할 것 같죠, 신부님? 예. 뭐 뭔가 이렇게 목소리도 약간 그렇고. 진짜 목소리도 네. 너무 좋으시고 네. 결의에 찬 그 모습이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준비하셨던 게 아니라 이제 입시 직전에 그 진로를 바꾸신다는 거는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진 씨는 무슨 고민해요, 요즘에? 저는 대학에 오니까 저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대학에 오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네. 여기 제 옆에 앉아 계신 조준 배우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어찌 보면 메리트가 높은 대학이시잖아요. 그래서 명지대가 어때서요? 명지대는 최고지만 우리 동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더 높으신 대학이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시 입시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 뭐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부님은 이런 메리트가 높은 대학을 이렇게 포기하고 신부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셨는데 신부님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셨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인 청년들에게 어떤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신부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전에는 저는 만화가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화가와 신부님은 너무나 이제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커지고 나중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은 더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진님이나 또 다른 청년분들도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그거는 참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하다면 오히려 그것은 좀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까. 다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또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많은 노력을 하시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과정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저는 과감하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무대 위에 두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틀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혹시 내 꿈을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진 않을 때도 있잖아요, 신부님. 근데 사실 저도 뭐 신부가 되려고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좋은 대학에 가서 네. 좋은 직장을 얻고 뭐 그렇게 이제 산다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청년분들은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네. 20대 때는 당장에 1, 2년 앞에 일 생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시야가 좁아지고 조급해지고 마음이. 예. 네. 또 궁금한 건 사실 신부님의 경우엔 사제의 길로 들어서면서 결혼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안 하셨는지.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일과 사랑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도 그렇고 또 사랑에 있어서 고민도 있을 텐데 신부님께서는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한데. 사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일찍 결혼하는 거였는데요. 네. 뭐 저희 아. 때만 해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한 직장 생활 1, 2년 정도 하다가 만약에 이제 배우자 이제 뭐 이렇게 사귀는 뭐 연인이 있으면 결혼하는 게 그런 시대의 제가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하면 빨리 결혼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졸업하지 못하고 바로 수도원을 이제 간 거죠. 근데 하나에 대한 마음이 커지니까 다른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련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의 시선이 더 고정이 되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네. 지금의 길이 전혀 후회롭지 않고 충만하신 거죠? 예, 아직까지는 네. 예,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 신부에게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참 죄송하긴 한데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나아가는. 한번 도전해 봐라. 네. 예, 좀 이제 무책임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잠깐 뵀을 때는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예, 나아가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조준 씨 나오셨으니까 또 이 무대에서 준 씨의 꿈을 좀 펼쳐내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노래 준비하셨죠? 네. 네. 요즘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네. 그분들께 또 우리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이적의 당연한 것들을 들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조준 씨의 당연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던 평범한 날들이
이렇게 소중한지 왜 미처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아파하는 지금도 나중에 돌아보면 소중한 한순간이지 않을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릴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우리 함께 웃으면서 당연한 것들을 기다려볼까요? 아, 네, 조준 씨 멋진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곡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리 함께 이제 악수는 요즘은 박수는 칠 수 있는데 악수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악수도 좀 나누고 함께 껴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청년이 아니거든요. 아, 물론 마음은 청년입니다. 한참 지났는데도 뭔가 위로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온라인 줌으로 함께 참석하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위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신부님께 손을 들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열어드릴게요. 질문 있으세요? 네네. 맨 위쪽에 지금 정진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 고민이 한참인 대학교 3학년 정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로 고민이 많으세요.
우리 그 신부님 나와 계신데 인사 나누시고 편안하게 고민 상담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제가 안녕하세요. 요즘 네, 대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서 어떤 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지 그리고 또 신부님께서는 사제 일도 하시고 식당 사장 일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장됐어요, 좀? 네. 긴장이 좀 된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 이제 줌으로 말하다 보니까 네.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이게 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같은 질문인데요. 뭐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 좋아하는 일을 할 것 같은데 보통은 잘하는 일을 하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영화사에 바로 이렇게 취직이 된 친구가 있었는데 1년 만에 그만뒀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니까 이게 좋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죠.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이제 영화는 좋아하는 걸로만 남겨 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데는 또 이렇게 잘하는 일을,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거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해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으니까 직업으로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뭔가 의무감 같은 거,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네. 이렇게 그걸로 평가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일을 일단 직업으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는 건 뭐고 좋아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학생께서는? 저는 되게 말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비슷하게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직업적 요소랑 연결해서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오늘 뭐 얘기 나눴으니까 좀 잘 생각해서 선택하면 좋겠고 제 생각엔 잘하는 걸로 돈 벌고 좋아하는 걸로 즐기면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밥집 사장님과 사제 얘기.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은 이 신부로 살아가는 일을 좋아하고요. 잘하는 일은 역시 신부로 살아가는 걸 잘하는데 그 밥집을 운영하는 거는 여전히 서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혀 사실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재미는 있어요. 즐거움은 있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설레임이나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역시 좋아하는 거는 이제 신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요. 네. 어쨌든 큰 차이가 없어서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부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 네. 많은 제가 혼자 진로 고민에 대해 더 생각해 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받아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만나 뵙고 싶어 해서 혹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열어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어디에 계실까요? 이런 기회가 없어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네, 계시네요. 네네네, 우리 여자분 노란색 머리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네. 대학교 4학년 하원이라고 합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신부와 식당 사장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바쁜 일상을 살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바쁜 일상 중에도 신부님 자신을 위해 즐기시는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있을까요? 사실 뭐 특별한 취미는 없는데 이제 좀 시간이 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TV 같은 걸 많이 봐요. 이렇게 채널 계속 돌리면서 예능 프로도 보고 또 드라마나 영화도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복잡한 머리를 비워낼 수 있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때 늘 좀 머리를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가 시간이 생기면은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예능, 방송 혹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답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똑같이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고 하시는군요. 네, 뭐 자주 많이 볼 수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그냥 생각 없이 웃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했던 유재석 씨도 만날 수 있어서 네. 너무 행복했었죠. 그 시간이 얼떨떨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긴 하죠, 우리에게. 예. 아, 좀 아쉽긴 한데 저희가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하네요. 신부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해야 돼서 오늘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해서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청년들의 날 것 그대로의 질문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절망과 희망 사이에 놓인 질문들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의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또 답변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할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통일부 장관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통일부 장관님을 무대 위로 먼저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장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어요. 아, 요렇게.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장관님 쭉 사실 앞부터 쭉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예. 관중석에서. 잘 들었습니다. 네,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우리 청년들하고 인사도 좀 먼저 나눠 주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통장입니다. 지금 박수 치고 계시는데 괜찮은데요, 통장입니다. 예, 여러 일들을 다 해주시는. 네, 통일부 장관의 줄임말입니다. 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잠시 보셨는데요.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마음의 힐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부님 뵌 김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평화나 통일의 꿈을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성당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가끔 뵙게 되면 평화를 빕니다 이런 인사들을 참 많이 나누시고 저녁에 9시가 되면은 있는 곳에서 기도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신부님이 좋은 지혜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기대도 많았습니다. 예, 저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고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때와 달리 지금의 우리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당연히 저희처럼 통일은 당연한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을만 했었더라고요. 근데 청년들한테는 통일이라는 이런 주제가 조금은 무겁거나 혹은 나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그런 일처럼 느낄 수도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 청년들도 만났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통일이라는 조금 그런 무거운 이야기보다 평화라는 관점에서 다가간다면 청년들하고도 좀 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방부터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저도. 답변이 괜찮으신가요, 장관님? 네, 아주 좋았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근데 아마- 네. 제가 잘할지는 모르지만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오늘 청년들과 얘기를 좀 나누신다면 통일과 평화에 대한 뭔가 생각들도 좀 사이다처럼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 두 분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을 뽑아서 직접 읽어주시고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대신 뽑아줬어요. 보라색으로 골라봤는데요. 과연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예진 씨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날 것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네.
막상 공무원이 되고 보니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퇴사를 해야 할까요? 라고 어머나.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됐는데 퇴사를 해야 될까요? 예, 굉장히 센데요. 어떻게 말씀을 해드릴까요? 저는 우리 통일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공직에 계시니까 우리 네. 학생이 공무원에 갔는데 뭔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관님? 저는 한 번쯤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은 더 도전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선 공무원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우리 저 옆에 신부님도 계시지만 대학 다니다가 중단하시고 신부님의 길로 가시듯이 정말 자기 안에 자유로운 선택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시간을 좀 두고 고민하고 좀 더 경험을 해봐라. 예, 신부님은 어떻게 보세요? 퇴사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이제 아무튼 유학을 갔다가 경험한 게 저한테는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하기 싫은 건 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건 해야 된다는 걸 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관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뭐 이분도 이제 고민을 하셨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보다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정말 그만두시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네. 네. 너무 단순히 퇴사해야 될까 이렇게 와서 사실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 됐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준희 씨도 하나 읽어주실까요? 뽑으셨어요. 네, 비교와 경쟁이 심해져서 자존감이 낮아져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내 자존감을 신부님 먼저 할까요? 예, 그러면? 이건 신부님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리 내가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해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그걸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는 환경이라면 그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혼자서 그거를 지켜나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사회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요즘 만나는 청년분들한테는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도 한번 일해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사람이 내가 조금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자꾸 이렇게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분들을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그렇게 힘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 뵙고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비교한다는 거는 서로 다른 건데 서로 다른 게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린 건 아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자신감 같은 거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 1등을 못했다고 해서 꼴등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그런 면에서 또 내가 내 안에 어떤 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경쟁을 또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전혀 우리 청년들한테 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아닙니다. 경쟁을 협력으로 바꾼다. 이 말씀이 저는 정말 마음에 와닿거든요. 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경쟁하지 말고 손을 잡자. 같이 하면 융합하면 훨씬 잘 될 것이다. 혜진 씨가 그 학교 때문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명지대학교.
화이팅. 네, 학교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 그냥 협력을 해라 하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요즘 되게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고 주변 네. 친구들과 협력을 해서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그 좀 전에 우리 평화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한 고민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들에게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한반도에 평화의 시간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주인공이 될 텐데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저는 부산이나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거쳐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거쳐서 만주로 갈 수도 있고, 또 저쪽에 회령을 거쳐서 러시아로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시베리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비행기 타고 떠나는 배낭여행이 아니라 기차 타고 가는 배낭여행,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걷는 거, 트레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두산까지 걸어가고 개마고원에서 트레킹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상상력의 크기를 우리가 얼마만큼 키워낼 건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다 걷고 다 다녀보는 것이 지나간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냥 당당하게 맞대해서 마주해서 품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멋진 여행들을 하고 멋진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더 아름답고 따뜻하고 더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보통 박수를 쳐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통일, 평화, 어쩌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눈앞의 직업이 훨씬 더 급해서 잘 생각지 못했는데, 개마고원을 걸어가고, 그죠? 기차 타고 금강산 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평화와 통일이 우리 마음에도 좀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2,000봉 병풍 삼아서 이렇게 토크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장관님. 네. 꼭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금강산에서 신부님 모시고 한번 다시. 네. 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평양 대동강에서 같이 밥 먹으면 그게 평화가 네. 될 것 같고, 네. 저희 청년문관 밥상도 뭐 그렇게 평양에 채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양에 지점 만드실 때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걸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혜진 씨가 청년이 끝나기 전에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관님 잠깐 오셔서 다양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또 통일과 평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양 지점 얘기하니까 욕심 나네요. 네. 이렇게 신부님 앞에 두고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년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이 제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신부님께서는 20대의 이문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렇죠. 네, 쑥스러울 것 같은데 너무. 네, 저도 20대의 문소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궁금한데, 아마 지금 20대들은 저희 나이가 됐을 때 이 영상이 굉장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20대인 나에게 쓰는 편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좀 받아봤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노윤정입니다. 우선 10년 후에는 31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를 갖고 있을 텐데 수고했다는 말 먼저 해주고 싶고, 또 매일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자부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멋진 어른이 되어 있길 바랄게. 파이팅! 10년 후 승혜야, 그동안 성실히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걸림돌조차 디딤돌 삼아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꿈을 이루고 너가 관심 있어 하는 경제학과 법학 분야에서 또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랄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승혜야, 지금처럼 너를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 응원한다. 고맙다. 안녕, 문 기자. 넌 지금 너가 가고 싶던 한반도를 누비면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게 제일 고맙다. 행복한 순간보다 힘든 순간이 더 많았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고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된다. 파이팅, 초심 잃지 말고. 안녕. 네, 여러분의 꿈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떠셨어요? 친구들의 영상 메시지인데요. 10년 후 나에게 보낸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10년 뒤가 31살이라는 게 아유 너무 부러워라. 너무 네. 귀엽고 예. 부럽고 그런데요. 저의 10년 전에는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대견합니다. 네, 혜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10년 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적어도 지금 영상에 나오신 분들은 각자만의 속도로 잘 나아가고 계실 것 같아서 되게 존경스럽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 씨 10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지금처럼 또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부님 아까 그 20대 보내는 메시지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기회를 드릴까요? 오늘 애써 주셨으니까 20대 안 이문수에게 주셔도 보내는 되지만 영상 메시지. 방금 청년분들이 10년 후에 자기한테 이렇게 보내는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저를 잠깐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불안하고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던 저에게 문수야 고생 많았다. 그런데 힘들어도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지금의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은 많을 거야.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기 바란다. 수고했어.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와. 수고했어. 아마 지금 20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어요.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 얘기를 이문수 신부님께서 그 식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께서는 20대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지금의 청년들의 고민, 청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다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되긴 했는데요, 신부님. 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저는 정말로 미리 좀 뵀었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또 결코 용기도 잃지 마시고 물론 힘들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쉬셔야죠. 주저앉고 그다음에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뭐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 꼭 그 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땐 좀 쉬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이 꿈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말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열심히 뛰다 보면 주머니에서 뭐 떨어지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힘들면 쉬세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준희 씨 노래 한 번 더 듣고 준희 씨의 꿈을 응원하면서 마무리 질까 하는데 특별한 노래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일몬도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곡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끊임없이 돈다인데요. 이 밤이 끝나면 반드시 낮은 옵니다. 하지만 밤이냐 낮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밤을, 이 낮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일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몬도 청해 들으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식적인 모든 토크 콘서트 행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시간 내주신 이문수 신부님께도 여러분 따뜻한 박수,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